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5월 29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주택 투자 멀리하라. 주택 투자 멀리하라.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거의 9천 건에 육박하던 것이 5천 건, 다시 6천 건 정도를 바라보는 거래량,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서울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세종시는 상승폭을 거의 다 갉아 먹어버린 상태. 대구, 부산은 낙폭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더 낮지 않을까. 물론 뭐 기업들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자동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은 조금 더 극대화될 것 같고요. 뭐 기본소득, 뭐 로봇이 많이 도입되면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만든 것들 누가 소비하냐? 그래서 결국 뭐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나라에서 돈 다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기본소득 자기가 창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식시장 부상을 기원해 봅니다. 뭐 코스피 5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증권주가 줄줄이 신고가. 연초에 제가 지인에게 증권주 ETF 괜찮다,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벌써 20%나 올랐잖아. 이게 한 일주일 전전에 통화했지 싶어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괜찮다, 지금이라도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증권주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결되고 주가도 좀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쿠팡알리 이용하시는 분들 댓글창에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대선에 대한 기대감. 집값은 또 갈 거야. 그래서 집값에 대한 수익률, 주택에 대한 수익률보다 아마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좀 더 큰 폭으로 가지 않을까. 모르면은 차라리 주택시장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예금에 대한 수익률, 이거 여기에 뭐 큰 기대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도 주택에 대한 기대를 뭐 10년 후쯤이면 아마 많이들 접게 될 겁니다. 왜? 30년 후 되면 주택시장 2분의 1이 30년 이상 된 구축이 되어버린다. 임대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야, 이제 이거 줄어들고 나면 결국 집값 상승 아니냐? 젊은 층 인구 빠져나간 부분도 생각해야죠. 자, 부산 아파트 거래량 2,600건, 2,200건, 5월의 거래량은 2,800건까지도 바라봅니다. 야, 엄청나다. 야, 또 3,000건 뚫고 또 난리 나야지. 야, 그러면 정말 지금 뭐 분위기가 좋아진 거냐? 부산 아파트 몇 개요? 93만 개. 뭐 한 70만 개일 때 거래량 3천, 지금 90만 개일 때 거래량 3천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황금성도 떨어지고 회전율도 조금 떨어지는 게 이 투자로서의 매력을 좀 반감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부산의 거래량 5월달 2,800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래량. 야, 그러면 금방 3,000건 뚫고 5,000건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와중에 이 주식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마치 뭐 코로나 이런 시기처럼 이렇게 돈이 쏠려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준 그런 시기 마냥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주택 시장은 좀 심심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과연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올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자, 아무튼 주택 시장이, 우리 주식 시장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박스권에서 헤맸었다면 주택 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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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권. 2021년 끝자락 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4년 동안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이 박스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어제 요 근래 계속 건너뛰었는데요. 실거래 가격 빠르게 훑어볼게요. 아,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신고가가 많이 보이지도 않고, 신고가가 그래도 띄엄띄엄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자, 이런 것도 신고가. 자, 신규 거래
신고가 나옵니다. 야, 니 때문에 뭐 영집 못 사게 됐네. 뭐 104%이 정도 수준이면요. 한 2년 전 대비 이렇게 봤을 때 뭐 4%, 5% 올랐다. 뭐 은행 예금 정도 수익률 그거보다는 아마 주택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나을 것이고 꼭 주식도 이렇게 해서 많이 홀라당 까먹고 막 이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뭐 대박을 쳤다가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조정의 시기를 거치면서 쪽박 찬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러고 나면 또 이게 또 오른단 말이에요. 아, 왠지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는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책임으로 기결된다는 거 저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대박을 쫓아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꼭 쪽박 찹니다.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순조로운 이렇게 완연한 상승세에 접어들게 되면은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나락을 갑니다. 근데 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쪽을 바라보는데 좀 길게 주택시장에 투자해서 최소한 2년, 4년은 바라보고 아니 뭐 1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조금 길게 긴 안목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전해드리면서 자, 분양권 뭐 특이사항 없음. 전월세 거래량 지금 3,100건 3,100, 요거 4월달 거래량 3,100건 수준 나오고요. 5월달 거래량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뭐 혼인율도 조금 나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니만 아무튼 다른 지역들은 전세 거래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부산도 물론 2년 전 대비 연초에 1분기, 1, 4분기 거래량은 좀 부족했지만 아무튼 5월에 거래, 전세 거래도 괜찮고 매매 거래도 괜찮고 주간 실거래 지수는 왜 그 모양인지 아무튼 주택시장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금리도 금리 오늘 내려갔나요? 예, 금리 내려가니까 뭐 예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돈이 어디로 가야 되냐? 야, 그 결국 주택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주택시장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돈도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갭 투자를 하기에도 전세와 월세의 갭 차이는, 매매가와 이 전세가의 갭 차이가 아직도 생각보다 큽니다. 뭐, 한 65%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될라나?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또, 이렇게 투자에 들어가기에는 이미 주택시장에는 많이들 이미 뭐 20년, 21년, 뭐 22년까지 해서 뭐 투자할 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다 들어갔을 것이고 차곡차곡 모아온 사람들은 뭐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 정도 그 외에는 뭐 또 돈 보따리 싸들고 또 투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던가요? 저는 제 주변에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뭐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큰 욕심 안 내고 난 뭐 수익률이고 뭐 이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뭐 편안하게 살 집 한 채 있으면 돼. 뭐 전월세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하시는 분들 뭐 크게 뭐 돈 깔가 먹는다 이런 것도 주택시장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자금이 너무 없는데 너무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안 보고 살아야죠. 예, 주택 가격 변하는 거 안 보고 살 자신이 있으면은 또 그거 하고 자금력이 괜찮으신 분들이라면 뭐 5억대, 6억대도 지금은 뭐 크게 빠질 구간도 사실 보이지 않는다. 크게 오를 구간도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총평을 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